안녕하세요. 반란주부입니다. 여러분, 퇴사를 꿈꾸신 적 있나요? 항상 꿈꾸며 살아가죠? 재테크는 필수다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회사도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니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준비해야 하고 월급쟁이에게 재테크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어려운 걸까요? 사실 저는 쉽고 직관적인 투자만 진행했어요. 현재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 갈아타기 할 내 집을 마련하였고요. 주식은 일등주 혹은 지수 투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실패 위험이 적고 아주 힘든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수익을 내려니까 투자의 공부가 무한되고 현재 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실행력, 판단력을 발휘해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수입. 요즘은 쿠팡 수익도 낮아지고 만족할 수준의 부수입이 없어서 또 다른 부수입을 도전 중이고요. 이것도 수익이 발생하면 말씀드릴게요. 뭐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죠? 제가 지금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장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 투자도 부업도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추 컨턴 점프를 위해서 일단 절약하고 저축하는 기본부터 다시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잡는 마음으로 4월 가계부 시작할게요. 먼저 수입 보겠습니다. 총 수입 1232만 8276원. 월 1000만원을 이렇게 넘겨보나요? 이번에 제가 주식을 정리하면서 원금을 빼고 평가이익난 부분을 수익으로 잡아서 총 수입이 확 늘어났습니다. 매달 이렇게 벌고 싶네요. 월급 736만원, 금융소득 476만 8914원, 금융소득의 토스이자와 셀프박스 이자 일부와 해외 주식 수익이 471만 8323원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의 시작은 2020년 6월에 첫 매수를 시작하면서 시작했고요. 현재 시점으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간 원금이 1883원이었기 때문에 2년간 총 25%가량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해외 주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정리한 이유는 아파트 자금 마련 때문이었어요. 이달에 추후 이사할 아파트 조합원 물건을 계약하면서 자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정리를 결심했고 정리할 당시에는 장이 좀 침체기였는데 다시 반등하는 장이었어요. 장이 좀 침체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장이었지만 추후 하락과 침체가 좀 더 올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 당시 환율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해서 우선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정리하고 다시 진입하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환전을 완료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장이 하락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자금 때문에 이제 금액을 빼게 되었지만 타이밍이 참 잘 맞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달러를 전부 환전해서 조금 아쉽지만 추후 환율이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꾸준히 매입하려고 합니다. 부수입 19만 9,362원. 쿠팡 수익이 32,394원 있었고요. 공모주 수익 21,968원 있었습니다. 4월달이 공모주가 가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수익이에요. 공모주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금만 가려서 투자를 한다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고 아주 큰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사실은 장기로 가져가면 공부를 해야겠지만 저는 공모에서 상장 당일 거의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 없이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폐 투자이자 14만 5천원 있었습니다. 이제 지출 볼게요. 4월 총 지출 318만 1,086원. 평소 지출보다 상당히 상회한 수준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으로 인지세 및 중개비 일부가 지출이 되어서 115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 또 매매 시점에 저의 생각과 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현재 제가 계약을 진행 중인 물건은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지하철로 시댁과 많이 멀어지지 않고 또 저의 직장과도 멀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역에 호재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여서 최근 대구가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거주로 갈아타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조심하라는 지주택 조합원이지만 이미 성공하여 착공이 들어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1군 브랜드가 시공을 맡게 되어서 리스크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물건이 조합원 자격이 좀 까다로워서 자격이 되는 저희에게 여러 번 좋은 매물이 컨택이 왔었는데요. 매번 자금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올라가는 금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로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자금 여력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주택이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을 하여 알아보고 또 고민해 보았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의 분양권이나 주택보다 분담금 리스크를 감안을 하더라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예전부터 눈여겨왔던 곳인데 결국 내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 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가 매매보다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마다 갱신하고 이사를 가야 될 수 있으니까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1, 2천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매매를 선택했고요. 또 이 단지를 택한 것도 시댁이 이쪽이라서 여기가 신랑에게도 편하고 저도 직장 다니기 편하고 등등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고 또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강의와 책을 보며 나름 쌓아온 지식으로 고민을 하며 선택한 첫 집이 이번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명의 이전 전이지만 명도를 진행하고 나면 근사한 저녁을 하면서 저희 가족과 조촐하게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느낀 점은요. 일단 안정감이 크게 들고 부동산에 더욱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많이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계약한 물건이 지주택 조합원 물건이라서 조합 청산 전까지 조합 자격을 유지해야 돼서 주택 투자를 추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금 여력도 없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겼어요. 입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아파트 잔금에 들어가는 돈 외에 종잣돈을 만들어서 바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요.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 기한이 이렇게 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명확하게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제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부업도 투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절약이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커가면서 비용도 늘고 아파트 매매로 비용도 또 늘지만 열심히 종잣돈 만들고 투자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용돈 80만원. 부부 용돈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부 용돈에서 각각 개비, 휴대폰비, 실비보험 등을 부담하고 있어요. 식비 305,820원, 건강기능식품 20만원, 요거 식사 대용 먹는 거랑 유산균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외식 71,720원, 외식이 평소보다 확 늘었죠?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가계부로 보니까 외식이 포함되니 정말 금액이 확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간식 18,260원, 대부분 아이의 간식이 많았고요. 아는 지인과 이제 프로방스 비추치를 다녀오면서 아이들 간식을 사주어서 지출이 좀 되었습니다. 식료품 15,840원. 항상 식료품 소비가 적게 잡히는데 장을 볼 때 신랑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출이 안 잡히고요. 또 시댁 도움으로 반찬을 많이 얻어다 먹기도 하고요. 또 신랑이 이제 식품 관련 업종이라서 여러 가지 식재료 혹은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제품 테스트 실패한 식품이나 또 뭐 따로 판매가 불가능한 식재료 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에 드는 비용이 다른 가구보다 현저히 적게 보이네요. 육아 25만 9,380원, 학비 17만 4천원, 눈높이 학습지 결제랑 또 어린이집 필요 경비 결제했습니다. 식비 4만원, 석식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우류 33,090원, 양말이 전부 작아져서 아이 양말하고 또 날이 더워지면서 얇고 통이 큰 옷 뭐 이런 것들이 입을 때 입을 나시와 속바지 구매했어요. 사실 속바지는 치마를 잘 안 입어서 안 사려다가 잠옷으로도 좋을 듯 해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늘 치마를 입히려고 시도하지만 늘 바지를 입고 가네요. 주는 대로 입어주면 정말 예쁘게 입혀줄 수 있는데 항상 딸맘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대로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육아용품 7,290원, 유아컵 뚜껑 또 구매했습니다. 입구 부분이 이제 자꾸 변색이 되고 스크래치가 생겨 바꾸어 주었어요. 빨대컵을 벗어나면 돈 들 일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자꾸 깨무는 버릇 요런 것 때문에 교체 주기가 좀 짧네요. 장난감 5,000원. 동물원 놀러 갔다가 알록달록 눈길을 사로잡는 풍선이 많아서 또 안 사줄 수가 없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건강 20만 920원. 보험료 19만 6,770원 있었고요. 여기에 병원비 4,150원. 이거는 이제 제가 3월 말에 확진되고 격리 해제되기 전날에 아이 신속 항원 검사 했는 거고요. 결국 아이는 안 걸리고 넘어갔어요. 같이 생활을 했는데 걸리지 않아서 신기하고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주거통신 18만 1,246원. 관리비 16만원. 요거 아파트 아이에서 결제하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할인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친구 초대 포인트 지급해주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포인트 혹은 토스 포인트 차곡차곡 쌓은 거 있으시다면 그걸로 할인받아서 결제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아이로 결제하게 되면 아래 상세 설명에 등록해둔 추천 코드 나오면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이 되거든요. 아파트 아이로 결제하시게 된다면 꼭 추가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21,246원 있었고요. 경조사 회비 돌잔치 및 조의금 지출로 1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차량 59,300원, 통행료 5만원 있었고요. 택시 9,300원 있었습니다. 뚜벅이 3인 가족이기 때문에 택시비가 한번 든 게 있고요. 또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카풀하면서 이제 상대에게 내준 금액이에요. 코로나로 잦은 이동이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니면서 할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씩 아이와 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차에 대한 필요성이요. 저도 면허만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아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가계부에 나올 건데요. 현재 중고차를 매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게요. 문화생활 49,000원. 아이랑 이곳저곳 다니면서 입장료 지출이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참 좋았어요. 생활용품 44,420원. 자파소모 25,420원. 아이 바디워시랑 물티슈 떨어져서 구매했고요. 바디워시는 같이 일하는 선배가 추천해준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향도 좋고 용량도 많고 해서 가성비 있게 쓰기 좋아요. 주방 욕실 15,000원. 요건 식세기 렌탈료 지출되었습니다. 공과금 세금 35,000원. 부동산 계약하면서 토스 신용대출 일으켰어요. 거기서 이제 인지세 비용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출 항목도 생겼네요. 이전에는 대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얼른 갚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저의 자산 구성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달의 총 비용에서 부동산 관련 비용을 제외하니까 총 203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지출은 이제 평소 수준을 유지했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달 저축액은 914만 9,291원입니다. 저축률로 따지면 74% 달성했네요. 부동산 지출이 없었다면 또 엄청 올라갔겠지만 그래도 자산을 소유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똘똘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성공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부업, 뭐든 해야겠는데 길이 안 보이시나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공부하시면서 종잣돈 모으기 지속해 보세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면 소비랑은 거리를 두게 되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절약도 잘 되고 돈도 잘 모이게 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공부만 되어 있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혼 때부터 종잣돈 모으기를 시작했지만 부업과 투자 공부 이런 것들은 아이를 낳고부터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게 아직 부업도 투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나름 확신을 가지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이 저는 그동안의 공부가 기반이 되고 또 그동안 모아온 종잣돈이 기반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걸음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려고요. 여러분도 느려도 천천히 그 방향이 맞다면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